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경제가 나빠질 때 절대로 정부와 등을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정부의 규제책에 온몸을 맞서서 버티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7년도 외환위기, 2003년도 신용카드 IT 버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대세 상승을 거치고 지금 그 시전, 우리가 3번 정도의 고통을 겪었던 그 시절과 비슷한 위치에 지점에 2020년이 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이 시기에 규제책을 내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 바로 이 시기겠죠. 이 시기에 규제책을 내면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규제가 작동하지 않지만 이후에 규제책이 먹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죠. 먹혀 들어갈 거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19년 11월 19일 날짜의 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한파주의보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베이징 신흥 상업 중심지 왕징, 즉 베이징이라는 거죠.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고 그곳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었냐? 실제 많은 연예인 스타들이 너도 나도 왕징 일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런데 그곳이 2016년, 2017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반전되다가 최근 들어 2년 정도 지나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 왕징 일대 아파트 가격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2016년, 2017년 때는 아주 미칠 듯 상승한 거죠. 1년 만에 2배씩 오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되었냐? 지금 평당 5천만 원 하던 것이 현재는 1,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몇 퍼센트가 떨어졌다? 거의 60% 떨어져 버린 거죠. 60%더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더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어떤 초대형 아파트의 경우에서는 7억 정도가 떨어졌다. 7억 정도가. 또 하나, 기본적으로 연초에 13억 정도 하던 것들이 20% 정도 떨어졌다.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33평형, 즉 서민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격대가 그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란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 당국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우리의 규제책이 규제를 했던 규제책들이 드디어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무엇이라 했냐? 우리의 규제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은. 동시에 이 자체는 경기가 나빠서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 떨어진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화폐량이 풀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경기가 떨어진 거는 당신들의 경기가 떨어진 건 당신들 정책 때문이냐? 라고 우린 물으면 무엇으로 하고 답하냐면 아니다. 우리의 정책, 경제 정책은 훌륭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즉 우리의 정책은 훌륭했다는 거죠. 경제 정책은 훌륭했다. 그런데 우리의 부동산 책도 훌륭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가 나빠진 건 미국발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안 먹히다가 먹히게 된 것은 우리의 정책이 훌륭했기 때문이야. 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금융 시장도 다 지금 아름답지 않은 순간에 와 있다.
그 지점들이 항상 9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지점들에 와 있다는 거죠. 와 있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은 2배 이하로 내려가 있다. 2배 내려가 있을 때는 실거주다. 오직 실거주형의 자산들이 매각된다.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부동산을 잡았을 때 본인들의 정책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잡힌 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규제책을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먹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먹혀 들어간 걸 쭉 유지해야지 본인들의 정치 생명 및 자기 정당의 정치 생명 그리고 이런 경제 정책을 만들어낸 본인들을 지지한 학자들의 미래와 일자리를 전부 책임져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동시에 경제가 나빠져서 일자리 잃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라 말할 거냐면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서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빠졌을 때에는 절대로 정부 당국의 규제책과 맞설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보가 없어요. 이제 양보가 없다. 이분들은 이제 양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전혀 없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썼는데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다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들의 정책이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본인들의 정책을 놀렸던 사람들은 더 심하게 더 고통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구조조정이 안 돼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아니야. 우리 경제 정책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미국과 무역 전쟁 때문이야. 라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치러 나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나빠질 때에는 정부 당국과 맞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졌을 때에는 정부 당국과 맞서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그러나 경제가 좋을 때는 정부 당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본인들의 정책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